그다음 LX 아웃시스 요거 말씀드릴 때 그지 지금 저거 뭐냐 국토부 오늘 나온 보고서 이거 같이 볼게요. 개판이다 이거. 이게 그 전수조사 보고서 나왔거든. 뭐라고 하냐, 무량판 공법? 이거 이제 그 LH 현장 전수조사 보고서 나왔고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그 건설사가 대림이 하나 있더라고. DL은 있더라. 그리고는 뭐 기타 등등 뭐 한신공룡이 있었나? 몇 개 있더라고. 순살 기업들 리스트 나온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얘네들 보도자료 오늘 뜬 거 있는데 오늘 명단 공개 LH 명단 보자. 이 명단 자료 어디 갔노? 일단 그냥 바로 신문사 기사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요?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닐까? 맞을까 이게? 이거 다른 데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네. 건설사부터 체크 한번 해보죠. 건설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 여기 나와 있거든. 요 자료가 있어요. 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단지는 총 15개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서 건설사들이, 어디 갔냐? 건설사가, 아까 리스트 있었는데, 기사에서, 빠졌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DL. 여기 있네.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삼한기업, 이수건설, 한신공룡, 에이스건설.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네, 임대주택에 문제가 있다. 골고루 해먹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좀 건설사 중에서 좀 걸리는 곳은 그거지. 이편한 세상, DL건설. DL인시랑 DL건설은 다릅니다. 이편한 세상이죠. 좀 그래. 다들 익숙한 얼굴들이구만. 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LH 아파트는 LH가 발주한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주택공사로 보시면 되는데, 주공이지, 주공. 우리 주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는 확대한다 그럽니다. 어디? 민간 사업 영역. 건설 이슈가 확대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가 터진 이후에 HDC 때 말씀드렸던 혹시나 하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그렇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가 뭐냐 보시면은 다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무량판 구조가 이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 기둥만 있고 넓게 돼 있는 이런 거죠.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기둥에 올리는 거.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넓게 쓸 수 있는 요런 거실 설계, 요런 주차장 설계. 네, 이 부분에서 이러면은 내부 공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 건설 업계에서 요거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보통 보시더라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동네에 보강 철근을 많이 넣어야겠지. 보강 철근을 많이 넣어야 그냥 벽으로 딱 세우는 애들보다는 얘들이 이제 지지하는 포인트가 좀 적으니까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거를 빼먹었다라는 거고, 그 철근을 빼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순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삼성 레미안 포스코 더샵 안전하다라고 하시는데,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빠졌어요. 맞나 싶긴 한데. HDC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나무 넣는 데는 없네 그러시는데, 중국에서는 야, 그건 좀 넘어갔다. 중국에서는 그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덜해. 중국은 철근 대신 대나무 아파트도 있었어요. 네. 친환경 아파트다라고 하시는데, 야, 친환경으로 그냥 주저앉는 아파트잖아. 대만에는 페인트통을 넣었다라. 그래서 이게 주거안전 기준에서 보시면은, 그죠? 이게 보통 철근 콘크리트 로 짓는 이유는 10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그러니까 철콘 공법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철콘 공법의 대표적인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시면은 이 건축 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다들 이걸 보신 이 건물.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언제 지어졌냐? 1931년에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철콘이라고 한 공법 자체를 보시면은 100년, 15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만든 공법이 철근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쓰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음마아파트나 저런 거 보세요. 지금 한 30년 40년 되니까 재개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게 뭐 오피스 빌딩과 그 다음에는 주거용 빌딩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거용 빌딩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쓰면은 재개발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외친다라는 점에서는 그죠. 이게 뭐 모르겠어요. 뭐 3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은 주거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뭐 본인이 뭐 전문가 포지션이지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요런 얘기는 조금 나오고는 있긴 있거든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건축물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안전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지금 뭐 비리 혹은 위기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이 상장사라고도 볼 수 있는 요런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네, 한신공영, 뭐 이수건설, 이수그룹도 크잖아. 그런 이거를 또 발주낸 데가 어디야? 정부 기관이잖아요. 이 내용은 결국 건설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을 보시면은 건설만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 인테리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동네 주가를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한샘도 뭐 어차피 뭐 이런저런 이슈로 날아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안 좋고 오늘 질문을 주신 LX 하우시스 역시 인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X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와 함께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1번 원자재가 올랐습니다. 원자재 많이 올랐어.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났습니다. 시멘트 가격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시멘트 가격이 건설비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 그러면은 이게 5%도 안 됩니다. 가격을 올려봤자 가격 인상분의 5%도 반영이 안 돼요. 뭐 낮으면 1%, 뭐 높으면 3%, 뭐 진짜 뭐 세게 반영하면 5%,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전히 시멘트 가격은 추가적인 인상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누구도 올라요. 철근, 철판 가격도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설사가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되냐? 근데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건설사가 이걸 줄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는 지금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GS건설도 마찬가지고 HD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뭐 보강공사 그 재건축이라는 게 보강공사가 됐든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짓는 거든 간에 완전 재건축이 됐던 간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입주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건설과 인테리어는 한 세트로 묶여서 움직이는데 입주 지연이라 그러면은 매출이 지연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공급 물량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급 물량이 언제 터져 나오냐 그러면 2026년, 7년, 8년 돼야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업계에는 여전히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신규 입주가 많을수록 이게 어디에 비례하냐? 실적에 비례합니다. 근데 신규 입주 물량이 적다 그러면은 실적도 좀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역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뭐 LX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질문은 LX 하우시스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얘들 지금 이게 올라온 상황이 요렇게 반등을 줬는데 120주선에 걸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힘은 결국 5천억이라고 하는 이 시가총액이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 3조 원대가 나오다 보니 너무너무 저렴해서 반등을 줬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렴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실적 전망치는 1200억 영업이익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찍히는 부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 영업이익 700% 껑충하면서 이번에 막 500억 찍혔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죠? 원자재 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돈 잘 번다 아싸싸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LX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배당을 잘 줄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해요. LX 하우시스에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건설과 함께 묶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요 부분이죠. 그래서 LX 아웃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약간은 굳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뭐 120주선을 뚫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120주선을 뚫어 올릴 수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더 길게 보겠죠.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LX 아웃시스 기준에서 올해 만약에 정말 7,000원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적이 나와주고 EPS가 나와주고 요것에 한 20%에서 25%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한 1,000원 중반대의 배당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 중반대의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반등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500원 정도 놓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배당률이 얼마? 2.7%거든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2,000원까지 배당을 준다라고 하자. 뭐 30% 배당까지는 뭐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셔도 3.5%예요. 3.6% 나와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이 그 LX 아웃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이렇게 뭐 저평가 상황에서 지금 뭐 매출이 지금 뭐 몇 조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5천억은 너무 싼 거 아니오라고 했을 때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굳이 이 건설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배당 3% 준다 그러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은 배당 6% 7% 나온 은행통신은?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이 120주선을 못 뚫으면은 요 60월선을 못 뚫으면은 요거 다시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GS건설이 지금 배당이 10%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GS건설은 배당이 높게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배당 컷을 고민을 하셔야지. 배당 컷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8.9%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1,300원 나올 때. 근데 올해 요게 그 EPS가 확 떨어질 겁니다. 이건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산을 보시더라도 EPS가 실제로 확 떨어졌고요. 더 떨어질 겁니다. 참고로 얘들 아직 광주 화정 그 아이파크 허물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다시 이렇게 그 다 분해하고 재건축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직 분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분해를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EPS가 이미 떨어졌고요. 그럼 분해하면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EPS 더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건설주가 만약에 이렇게 반등 주는 것이 좀 반갑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 반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용 앞으로 더 나갈 거 아니에요. 비용 앞으로 더 나갈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그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 그 아파트 뭐 건설 갑자기 그 뭐 철근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저 뭐 시멘트 더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시멘트도 같이 건설에 묶이다 보니 그것도 애매하고 참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디로 가냐? 이러면 결론은 한쪽이지. 이게 건설에도 들어가고 해체에도 들어가는 애는 누구냐? 그게 건설 기계구나. 폐기물은 해체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시멘트는 건설에만 들어가는 거잖아. 둘 다 필요한 건 뭐냐? 건설 기계. 아무튼 지금 저도 뉴스를 보고는 또 이 내용을 보고는 맞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주거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 기준에서는 이미 지하주차장 이미 무너졌잖아. 야, HDC 그 사진 보시면 이미 건설하다가 이게 그 올라가다 말고 이게 이쪽이 무너졌잖아 이게. 그 이미 무너졌는데 이거를 주거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맞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게 그죠? 그치 뭐 이 건설이 다 되고 나면은 괜찮아,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산풍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성수대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유지가 잘 안 됐다라는 점, 혹은 뭐 무리한 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못 사는 시기에 좀 부족했던 그런 기술력과 건설 능력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2023년입니다. 2023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그 뭐 추가적으로 뭐 저런 아파트 시세 하락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는 이슈들이 있겠죠. 아파트가 기존에 뭐 이게 뭐 계속해서 아파트는 건설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같아도 이러면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은 건설 자체가 지금 약간 제한적인 수급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거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건설 애들은 또 꺾여 내려갈 겁니다. 건설 애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LX 아웃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하나 믿고 버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률까지 고민해보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률까지 고려했을 때 배당률을 맥스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4%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히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차트 고점을 신경 써야 하는 라인입니다. 이게 뭐 120주선도 그렇고 아니면 60월선도 그렇고 딱 걸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걸 못 뚫으면 오히려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대응하는 방법이 비중을 조금은 축소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건설 관련 이슈, 건설 관련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한 가지 그나마 이게 좀 되게 나쁜 말이긴 한데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LH 아파트에서도 좀 나뉘죠. 분양 임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게 과거부터 말이 많았어. 이게 뭐 부영주택의 부실공사 얘기도 정말 많았었고 되게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이제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가주택 제외하곤 아파트가 주거 대장인데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깝고 기가 찬다.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은 문제가 된 이런 아파트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은 뭐 포인트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주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임대 아파트 쪽이에요. 네. 이게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예전에 또 임대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마무리 공사도 안 됐다. 벽지도 제대로 안 발라져 있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벽지 위에 낙서도 돼 있고 막 이 부분은 그죠. 이제 감리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에는 골이 파이고 거기에 문제가 누적되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건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은 저 역시도 포트폴리오에 건설이 들어있는 상황이지만 좋게는 안 보입니다. 좋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게 맞다 그러니까 맨날 술 처먹고 와서 영수증 처리 다르게 하래. 영수증이라도 좀 예쁘게 받아오던가 빡치면 이제 가서 결제 다시 해와 이러고 막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 관련주들은 적어도 지금의 이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이 끝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건설 관련주 미국 건설 관련주들 보시면은 메스코라고 있네요. 잠깐 차트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스코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보자. 차트가 올라가요. 미국 건설 관련주들 지금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 제이콥스 솔루션즈, 뭐 퀀타 서비스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냥 미국 건설 관련주들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계속 올라가. 지금 실제로 미국 건설 ETF는 엄청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고금리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이거는 가격은 수요 공급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확실히 주택 지표들도 반등하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어디가 좋냐? 건설 관련 수급이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걸 역행하고 있지. 안타까운 포인트긴 해요. 한국은 지금 이게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후분양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뭐 선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 뭐 중도금 치르고 이러다 보니 야 이게 뭐 건설사들이 빠르게 성장한 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뭐 복합적으로 나왔지. 뭐 현장에서 해먹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파트 중심의 구조에다가 아파트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구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쌓는 거잖아. 건설사 기준에서는 이거 되게 돈 빼먹기 쉬운 구조긴 하지. 공정 기술 개발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뭐 외관 다 똑같고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고 뭐 들어가는 자재 똑같고 했던 일 또 하는 거 이게 다란 말이야. 이게 다거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한국만의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또 뭐 미국 봤을 때는 저렇게 좋지만 뭐 중국도 별로 안 좋은 건 맞고요. 중국도 뭐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막 돈 푼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지금 뭐 거푸집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아이디어로 분명히 고민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여기서 뭐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건설 쪽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다. 관련돼서 투자하실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건설주들 오르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중국 건설주들도 지금 안 좋아요. 그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뭐 건설 관련돼서 헝다도 그렇고 아니면 완다 그룹도 그렇고 지금 파산설이 돌고 있어서 그래도 뭐 정부가 돈 푼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있어요. 정부가 돈 푼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 건설이 올라가려면은 정부가 건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겠죠. 근데 중국은 내수가 커서 지들 혼자서도 돈 풀고 끌어올리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 푼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뭐 외환시장이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천천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부분, 또 우리나라는 연준과 금리 정책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쉽게 돈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뭐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데 다 간접적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돈을 꽂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미국과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슬픕니다. 요런 애들 보시면은 참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데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막 미국 건설사들 미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맞냐? 쭉 올라가는데 참 요런 게 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다시 보기를 조금 잘라 놓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나마 지금 잘 버티는 부분은 해외에서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데 보시면은 상반기 해외 수주 금액이 뭐 목표치 100% 달성, 뭐 1년 목표치의 100% 달성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해외까지 확장돼 버리고 해외 수주에도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누적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건설 경기 전체, 우리나라 건설사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악재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슬퍼.